먼저 1월 15일 날 실시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인단 접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에 25,300명이 신규로 접수를 해서 우리 당원을 제외한 신규 비당원 접수 현황이 누계가 16만 1,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표 방법별 접수 현황은 모바일 투표를 하겠다는 분들이 15만 2천, 투표소 투표가 9,600명 그렇습니다. 아마 연초를 지나면은 또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세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근태 상임고문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김근태 상임고문의 유언이 된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012년에 2번의 기회가 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자. 오로지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정할 것이다. 우리 원내대표님 협상 결과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안과 또 소득세 관련 법안 처리는 과연 쇄신하겠다고 나선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하부기관 시키는 대로 하는 기관이 아닌 독자적이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한나라당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아마 론스타 감사원 감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보고 국민들은 판단을 할 것입니다. 또 정말 1% 부자를 위한 정권과 집권 여당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도 이번 법피세에 대해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만일 론스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면 한나라당은 어떠한 체제를 갖추고 그 대표를 누구로 하든 간에 여전히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청와대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이란 것, 그리고 또 실질적인 법피세의 도입을 형해화하는 극히 제한적인 형식적인 도입을 제한한다면 또한 부자 정당, 1% 부자만을 위한 집권 여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원내대표님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어제 의총에서 보고드린 선에서 세부적인 조정 작업, 개수 맞추기 세부적인 조정 작업만 진행되고 있고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제 의총에서 최종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협의 신경 분리를 1년 더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 나와 있는 1,500억의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부가 신경 분리를 약속할 때에 신경 분리를 앞당기기로 약속할 때의 약속 조건, 우리 이쪽 야당 쪽 주장으로는 6조, 정부 쪽 주장으로는 5조에 해당하는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출연이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신경 분리를 계기로 농협은 빚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농협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상태로 신경 분리를 추진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통보했고, 따라서 여기에 1,500원 삭감하라고 해서 지금 압박을 해오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해서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한나라당 의총이 지금 이제 바로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정부나 한나라당이나 1,500억을 이 시점에서 삭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의총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론스타의 먹튀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오늘 안에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요청을 아침에 다시 한번 한나라당을 통해서 요구해 나왔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지금까지 반응은 먼저 예산안을 처리해 놓고 그리고 그 문제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과 연결해서 다시 논의하자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디어 랩법과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6인 소위 합의안에 따라서 조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조문 작업에서 우리가 6인 소위 합의 내용의 당연한 실천 방안으로 한 랩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방송사가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이 조건을 넣으려고 조금 전까지도 요청을 했는데 한나라당은 그러면 랩법 자체를 미디어 랩법 자체의 제정을 안 하겠다 하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강기정 의원 오셨나요? 예산안에 관하여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안 말씀드리고 1,500억 그 얘기만 했습니다. 말씀드린 외에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공개회의에서 대국민에게 말씀드릴 사안이 없으면은 이건 구체적인 아주 전략의 우선순위와도 관련된 문제여서 의원님들끼리만 얘기를 하시는 게 공개 좋네요. 말씀 한 말씀만 드리려고. 그래 그럼 그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상위 1% 부자들에 대한 버핏세 성격의 소득세를 올리자 하는 것을 당초 우리 안은 1억 5천만 원 초과자에 대하여 40%의 추가세율을 선정해서 현재 35%보다 5%를 높여서 과세하자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기재위에서 완강히 반대하고 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의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해서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안의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우리 이용섭 의원이 한나라당 쪽 쇄신파 의원들 몇몇 사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2억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하여 38% 정도라면 한나라당에서 적어도 한 30명 정도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2억 초과 38% 과세안을 추정안으로 접수시켜서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한나라당 안에서 지금 의총을 통해서 이 안을 받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최종하기로 했는데 황우여 원내대표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는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 추정안을 포기해달라 하는 것이 우리 측에 대한 요구였는데 그건 우리가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추정안은 표결 처리하겠다 하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예, 우리 강 의원님 말씀. 예, 지금 이제
회의가 원래 9시였는데 그 간사간 회의를 하다가 잠시 미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보위원회가 지금 예산안이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위 의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보위원회 삭감 관련 같은데 최재성 간사께서 보고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부대 의견을 만들고 있다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대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신경 분리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지금 조율 중에 있어서 못했고요. 또 하나가 상임위 동의가 필요한 몇 개 감액 증액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 대표를 교육위원회 안민석 우리 간사를 중심으로 교육위원회가 열어서 동의 여부를 좀 해주려는데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로 예산안 의결하는데 시간적 소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상당수의 많은 의원들이 이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안건이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에서 어제 의사일정에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오늘 이제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그 본회의가 끝나고 늦게 한나라당 원내 대표부에서 회의를 가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정한 내용 것은 2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3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인데 이 2억 원을 3억 또는 5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가지고 오늘 의원총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제안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2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자가 6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체 납세자의 0.35%, 세금을 실제 내는 소득자의 0.55%밖에 안 됩니다. 이때는 이제 세수가 한 1년 동안에 7,700억 정도 들어오는데요. 만약 한나라당 안처럼 3억 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38%를 적용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자는 이제 3만 1,000명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전체 소득자의 0.17% 그리고 납세자의 0.27%에 해당이 되고 세수는 1년에 약 6천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한나라당이 얘기한 것처럼 5억 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에 대해서만 38%를 적용한다. 저는 이 안은 도저히 이제 수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자는 13,000명밖에 되지가 않고 전체 소득자의 0.07% 그리고 납세자의 0.11%밖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는 1년에 한 4,400억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지난 4년 동안 이쪽 이 앞에 좀 먼저 채워주시죠. 앞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를 통해서 실제 90조 원 가까이가 이제 깎였습니다. 그리고 최고 세율은 다행히 이제 35%를 유지했지만 여기에 이제 새로운 1%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증세가 새롭게 도입이 되면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라고 하는 엠비노믹스가 얼마나 현실에 맞지 않고 잘못된 정책이었던가를 그대로 이제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